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60% 수익률과 1억 700만 원 수익을 유지 중이며 국내 계좌는 56% 수익률과 660만 원 수익 중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계좌 환차인 수익이 있는데 어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30% 수익률과 3천만 원 수익까지 올라갔었지만 이번에 세력들이 마음먹고 개미들을 확실히 떨구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다들 아시죠? 그냥 가만히 두면서 우리가 생각한 곳까지 떨어지면 추가로 웅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제 FOMC와 기자회견을 통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미국 증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보합 마감한 상황인데요. 어제 FOMC와 파월 기자회견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막히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성명서가 발표되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크게 상승하던 미국 증시를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성명서는 어땠길래, 그리고 파월의 발언은 어떤 발언을 했길래 증시가 급반등을 시작했나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먼저 성명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안 좋은 부분이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최근 몇 달 동안 데이터를 보면 2%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 인플레이션 둔화가 부족했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리 인상과 연관된 문구가 없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좋은 부분도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QT, 양적 긴축 테이퍼링을 발표한 겁니다. 이 QT 테이퍼링이 대체 왜 호재냐?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미국 주식 우상향 이유로 꼽는 양적 완화, 다들 아시죠? 이를 QE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양적 긴축, 즉 QT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QT가 뭐냐면 양적 완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중앙은행이 반대로 돈을 회수하는 정책입니다. 이걸 현재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너무 강한 소비와 너무 강한 경제를 좀 둔화시키기 위해 매월 600억 달러를 회수해 왔는데요. 이 금액을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채권 보유 감축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겁니다. 즉 사실상 유동성 완화로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는데요. 일단 성명서와 동일하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행히 아예 배제하고 있다는 스탠스를 줬습니다. 현재 우리의 통화 정책은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밝힌 것이죠. 다만 금리 인상은 없지만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 같다 라는 스탠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최근 데이터들을 살펴보니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 자신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주거비는 내려갈 것이고 결국 인플레이션은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꽤나 중요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고용에 대한 발언들이 꽤나 중요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예상치 않게 무너진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3% 미만으로 떨어졌기에 우리는 현재 고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말한 겁니다. 즉,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이제 물가는 꽤 둔화되었으니까 물가보다 고용이 중요해졌다는 느낌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좀 높게 나오더라도 고용이 둔화되어 이 고용 둔화를 핑계로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즉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한 명분, 밑밥 깔기를 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가가 상승했는데 아쉽게도 결국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고 고착화되어 있고 재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차익 실현 매물이 장 막판 나온 건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주목한 부분은 QT 테이퍼링입니다. 저와 함께 3년 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양적 완화 테이퍼링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주가는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2021년 강세장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 느낌 때문에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그 이후에 실시되었죠. 그리고 이젠 이 금리 사이클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기 전 양적 긴축 테이퍼링이 곧 실시됩니다. 그리고 곧 금리 인하가 이후에 실시되겠죠? 즉 감소된 유동성이 이제 다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태까지 금리를 많이 높였고 지속적으로 돈을 흡수하면서 인플레이션을 3% 미만으로 둔화시켰으니 이제 돈을 덜 회수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 결국 돈을 회수하는 것을 멈추고 더 나아가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풀리는 유동성 그래프를 볼 수 있죠? 금리는 여전히 높고 여전히 QT, 양적 긴축이 진행 중인데 결국 유동성은 왜 벌써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중앙은행은 BTFP 같은 위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돈을 흡수하고 긴축하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 정부는 돈을 뒤에서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얼마 전 학생들의 학자금을 탕감해줬죠? 대출을 탕감해줬다? 사실상 돈이 풀리는 의미인 것이죠. 거기에 미국의 재무부는 이번 2분기 차입 예상액을 2,430억 달러로 더 높인 상황입니다. 지난 1월엔 2,020억 달러만 차입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410억 달러 더 높인 것이죠. 이렇게 뒤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더 풀고 있고 더 나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사들이는 국채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사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로 결국 유동성은 풀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고금리를 유지하고 아무리 양적 긴축을 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고 있으니 미국의 통화량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QT 테이퍼링까지 그리고 금리 인상은 없다는 소리까지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FOMC를 보며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소폭 둔화했고 결국 금리 인하 전망은 12월에서 또 1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는 말했죠. 금리 예측은 시간 낭비라고 말이죠. 연준 의장도 당장 몇 달 뒤 금리도 예측 못하는데 대체 일반인들이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이제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5월 독서 모임으로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책을 읽고 있는데 피터 린치는 딱 하나의 데이터만 봐야 한다면 기업의 이익을 추적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다음 주 주가에 신경 쓰지 말고 기업의 이익을 보라고 조언해줬는데요. 우리는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미국 지수 장기 투자자들이죠. S&P 500 기업 이익을 보면 마치 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우상향하는 S&P 500 기업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투자하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오름과 내림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이익이 가장 좋은 기업들만 모여있으니 말이죠. 자, 그리고 어제 맵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반도체가 피바다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발표를 하고 크게 하락하며 반도체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이에 함께 엔비디아도 하락하며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인 60일선에 다시 도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이럴 때 모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며 저 역시 엔비디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두배 US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오늘부터 반도체 두배 USD에 5일 동안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현재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서 저점을 올리며 반등하며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드느냐 아니면 쌍바닥을 찍거나 그 아래 찐바닥을 찍으러 가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오늘 시장이 끝난 후 애플의 실적 발표와 내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입니다. 파월의 기자회견을 살펴봤을 때 고용이 둔화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고용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은 호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이 강력하게 나오면 악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봤죠?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보다 이익이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가장 돈을 잘 벌 종목에 투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피터 린치가 조언하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투자 자산에 넣었으니 시간을 활용해 어떻게든 단기적인 악재를 버티기만 하면 결국 상승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 재반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에도 이미 2년 6개월 전부터 투자를 해오고 있기에 여전히 높은 수익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어느새 내 계좌가 앞으로 마이너스로 갈 일이 없어집니다. 왜? 예전부터 시간을 계속 투자했기에 아무리 악재가 터져서 웅덩이를 만들어도 내가 투자한 저번 웅덩이로 다시 내려오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3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 2030년이 된다면 지금 이 가격, 이 웅덩이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땐 이 가격에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가격, 이 웅덩이에서 앞장서서 오늘도 웅줍할 테니 함께 천천히 웅줍하시면서 2030년까지 한번 버텨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